네. 요새 그 경기도 쪽이 지금 이제 과학고등학교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과학고등학교가 지금 3개에서 4개 예정인데 지금 조금 약간 시끌시끌해요. 원래 경기도가 지금 이제 영재교육원이 추첨식으로 이제 선발을 했다가 5개 지금 지역이 시험 전형이 바뀌었어요. 근데 올해 2025년도 선발부터는 전체 다 평가 방식으로 바뀝니다. 네. 근데 이제 경기도가 그렇게 바뀌는 이유는 일단 과학고등학교가 이제 좀 생기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걱정이 사실은 제가 있는 이 대치동 지역 애들이 좀 잘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친구들과 약간 좀 이 강남권 벗어난 지역에 있는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사실 거기 스스로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능력에 좀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강남권에 있는 친구들이 더 셀 것 같지만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머님들의 그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아이들의 약간 자립성이 다른 지역보다 더 월등히 뛰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요새 이제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하면 대치동이 아니고 요새 이제 은평구나, 네, 그다음에 그 미사, 그다음에 지금 저쪽에 있는 다산 지역, 네, 그쪽들이 제일 핫해요. 이제 새로 학원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갖다 잡게 되어지면서 이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원래 변화가 없던 곳이고 준비를 안 하던 곳인데 준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머님들의 또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난 거죠. 근데 이거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의 입장에서는 어릴 때는 경쟁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이제 입시라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커서 어디서 만나죠? 대입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대입에서 만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친구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게임은 1등급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여기 강남권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강남권 벗어난 곳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제도 그 미사 지역 갔을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강남권으로 다시 이사를 와야 되는지. 네, 근데 사실은 만류를 했어요. 네, 요새 어머님들 아시죠? 여기 저희 강남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목동 중계 쪽에 있는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거리가 강원도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지금 고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의대 때문이잖아요. 네, 왜냐면 민사고를 가게 되면 민사고는 지역 전용도 가능하죠. 네, 그리고 서울권의 인서울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100% 의대를 갈 수 있는 전략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고민거리를 하다가 진짜 실제 이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는 그 지역에서 제일 잘하는 학교를 갈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특목도 특목이지만 저희가 자사고라고 하는 부분이 전국 단위 자사고 말고 지역 단위 자사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 단위 자사고들이 운영하는 커리큘럼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그 운영하는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세히 살펴보시고 내가 가야 될 학교가 어디인지를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지금 대치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너무 이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은 학교들, 좋은 커리큘럼이 많습니다. 진짜 실제로.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목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양정이나 뭐 대일 예전에 전통적인 강호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목동에서는 강서고등학교가 최고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준하게 약간 바로 밑에가 이제 한가람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강호와 커리큘럼은 별개라는 거죠. 네, 이거를 뜯어놓고 보면 어머님들이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도 단대부고든 휘문고든 그다음에 중대부고든 중상고든 학교 이름만 보지 마시고 그 커리큘럼을 보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새는요, 어머님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업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수업 들어갈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교 학점제가 이제 되어지면서 본인이 해야 되는 과목에 대한 가지수가 많아졌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공부를 갖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방향성을 못 잡고 고등학교로 올라온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방향성을 못 잡은 건 공부를 거기까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나중에 그 아이들 수업을 준비를 해주실 때 중학생일 때 없는 물리원, 화원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대치동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물원, 화원, 물투, 화투까지는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갔을 때 내가 물리 1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화학하고 생물을 선택하지만 기본적으로 화학 생물도 내용이 버겁거든요. 오히려 물리가 더 쉽습니다. 이유는 물리 1 내용을 하면 물리 1 심화가 물리 2예요. 근데 그 과정이 예전에 중등 과정에 있는 심화 버전이 물리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쉬워졌죠. 일반 물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재학교가 아니고요. 영재원 중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머님 그 영재원 자체 내에서 물리 1부터 가르칩니다. 영재원이 어머님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 교과학습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서 그렇게 가르칠까요? 문제는 아이들이요. 나중에 학교나 아니면 대학에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오히려 영재학교의 출신자들이 잘한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본적인 학습의 역량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의 평가 방식이 좀 바뀌긴 해야 되는데요. 계속 이제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책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25년도부터 이제 시행하는 SNU 그 역량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머님들이 여기 오는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후회스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명회를 준비를 했고 오늘 설명회에서는 조금 선물이라면 선물인데 어머님들이 이제 그 사실 웩슬러 검사나 이런 것들 많이 받으러 다니시잖아요. 근데 만족하시나요? 안 보셨어요? 웩슬러 검사 하셨나요? 왜 안 하셨어요? 요새 유행 아니에요? 엄청 다니시던데 뭐 상담료가 뭐 150에서 200이던데요? 저는 웩슬러 검사에 그렇게 돈 투자하시는 거는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이 돼요. 웩슬러 검사 언니 강남권에서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IQ도 마찬가지예요. IQ도 잘 안 나오면 이상해요. 왜? IQ는 학습 능력이기 때문에 학습을 많이 하는 애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똑똑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웩슬러 검사에서 어느 퍼센트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면 그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애가 왔을 때 어머님 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애의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유는 학습을 많이 한 친구들일수록 리액션이 정말 좋은 친구들은 얘는 그냥 둬도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찍겠구나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공부는 진짜 많이 했는데 반응이 1도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머님 제가 어디서부터 생각이 되냐면 학교 생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럼 영재원 영재학교 좀 방향성이 좀 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뭐가 이제 중점 사항이냐면 이렇게 되면 얘가 면접에서 일단 탈락할 거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면접이 그래서 어머님 면접이 진짜 중요해졌어요 이제는. 근데 학원이 문제가 아니고 면접이에요. 근데 면접 교육을 어디서 시켜주나요? 단 한 군데도 안 시켜줍니다.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죠? 영재원 입시하고 고등 입시밖에 없어요. 거기서 어머니 그걸 안 해보면 애의 면접 역량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여기서 영재교육원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영재교육은요 정규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심화과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친구 중에 5학년인데요 그 어머님이 저 오실 때마다 그 얘기를 꼭 하세요. 교대 영재원 지금 다니거든요 수학과정으로.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맨 처음에 가서 수학 배울 줄 알았대요. 근데 지금 교대 영재원 지금 현재 5학년 과정은 수학, 과학 안 가리고 다 배우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이 옛날에 제가 들었던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사실 어머님도 가르치는 직업이시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못하는 게 아닌데 가서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가서 그거 하는 거를 1도 귀찮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교육원에 가서 오히려 아이의 컨디션이나 아이의 그 학습적인 태도가 많이 좋아졌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교대 영재원 이렇게 보낸 아이들이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가서 그 영재원에 대한 부분에 약간 매력을 못 느끼면 오히려 보내지 않은 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조금 약간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 걱정은 1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교대 영재원을 만약에 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밀려고 그래요. 근데 웬 프로그램이 바뀐 거가 있고 올해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교대 영재교육원 그 김갑수 원장님이 지금 원장님이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살짝 뭐 보류가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류가 안 되면 지금 현재 영재교육원의 그 평가 방식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올해는 네, 그대로 기조를 유지하고 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원장님이 바뀌면 원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대로 교육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고 나서 최종 영재원 설명회를 다시 한번 또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이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머니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대치동에서 지금 와서 이제 그 미래탐구부터 지금까지 그 영재교육 한 11년 됐는데요. 그 전에는 엠베스트에서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11년 동안에 제가 보아온 건 영재원을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재교육원의 그 과정에서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유는 문제를 갖다가 저희가 접근을 시킬 때 기존의 교과나 그다음에 어떤 활동 사항에 대한 문제들을 접근시키는 게 아니고요. 진짜 창의사고력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는 과정에서 여러 친구들의 생각, 의견을 갖다 들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 실제 그 공간에서 벌어진 시간 동안의 수업 내용이 아이를 성장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재원 수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명의 개인 수업이 안 되고요. 여러 명의 다대 수업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한 명이 이야기하면 5명 얘기했을 때 5번의 수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영재원 수업 자체는 1대1 수업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 일단 영재교육 자체는 어머님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리뷰라고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하는데 거기서 비판적인 사고를 갖다가 좀 발달시킬 수 있는 수업으로 과학 수업들을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학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코딩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이해하고 코딩에 대한 부분의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수학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좀 많이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께서 그 약간 협소한 문인 수학 영재원을 그 두드리시는 것보다 저는 코딩 영재원을 저는 네,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지금 어머니 코딩이 이제 저희가 볼 때 코딩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하고 인공지능 영재원이 지금은 50% 가까이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 정도 되던 그 영재원의 수치가요. 지금 보세요, 어머님. 영재교육원 인원이 점점 늘어났고 세분화되어졌고 근데 여기 그 근처에 있는 가천대학교나 경기도권에 있는 아주 그다음에 동구, 네, 경인교대 다 그 소프트웨어 과정이 지금 30% 이상씩 들어가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에서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던 그 소프트웨어 과정이 지금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시대적인 흐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 영재원 같은 경우가 이제 또 고려대학교에서 들어오게 되면 27학년도에 그 인공지능 영재학교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2개가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되죠? 또 이렇게 토스가 되겠죠. 그쪽 훨씬 유리해요. 근데 전초적인 과정으로 경기과고에서 관찰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통해서 지금 올해 10명 선발을 갖다 하는데 거기에 82명이 지금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약간 눈치 작전으로 82명이 지원을 한 거고요. 거기 다 서가형 가래들이 지금 거기에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코딩에 대한 능력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까지 공개가 된 상황에서 붙어볼 만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 건데 저는 올해 지금 1차로 지원을 했던 애들이 좀 이제 제일 편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에 발표가 될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 과구가 전체 그 인원, 선발 인원 중에 30%를 정보 쪽으로 뽑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영재학교가 아니고 과구잖아요. 과구에서 그렇게 서둘러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시대적인 부분에서 이게 좀 급박하게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본인들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 실제 그 선발 인원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 쪽에 있는 한성과고나 그다음에 세종과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뀌겠죠. 누가 제일 먼저 바뀔까요? 한성과고가 먼저 바뀔 거예요. 왜? 세종과고는 지금까지도 약간 의대 쪽에 치중되어져 있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거기는 약간 외대부고 같은 자사고 형태입니다. 자, 근데 어머님, 애들이 지금은 이게 상황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 실제로 이렇게 영재 교육원을 다닌 친구들이 대부분들은 이과 쪽 계열로 완전히 방향을 갖다가 가겠다라고 마음먹고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보다는 이과 쪽에 잔류해서 본인이 이공계 계통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굉장히 높게 삽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좀 미래적인 부분에서 지금 한쪽으로 쏠려가고 있는 입장을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한 방향을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나중에 애가 20살, 24살이 돼서, 네, 그때까지 어머님 애들을 뒷바라지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애들이 결정을 못 합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 놓은 게 누굴까요? 우리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어머님,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네, 오히려 교환학생을 신청해서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들어온 애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그동안 못 배웠던 필요한, 자기 미래 직업이 뭔지를 대충 보이잖아요. 그럼 미래 직업에 맞게끔 이제 거기에 맞는 어떤 필요한 운동이나 아니면 기술들을 갖다 배우러 다니는데 지금 애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집에서 혹시나 이렇게 만약에 의대 다니는 자녀가 만약에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님. 좋은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 옛날 학교 다닐 때 애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던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 그러고 싶으세요? 네, 그렇게 하지는 말자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어머님들 인생이 없어져요. 네,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네, 거기서 딱 털면 끝이죠.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일단은 그런 데를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영재교육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재교육원 4년 다닌 친구의 그 가장 적합한 모습은 일단 부모님의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제가 이건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도요, 어머님, 기숙형 학교에서 본인이 자립해서 무엇인가를 갖다 공부하고 이거 뭔가 해야 되잖아요. 학원의 도움을 1도 안 받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여기 다른 데는 제가 보낸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저희가 한가영을 보낸다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한가영에 자꾸 얘기를 하냐면 한가영에 보낸 제자들이 학원을 다시는 안 오기 때문이에요. 어머님, 이거 좋은 거예요. 어머니 돈이 1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어머니 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졸업식 때까지 쏟아 부어야 되는 돈이 어머님 잘 보세요. 2억 정도가 되잖아요. 거기다 생기부 추가하면 1억 더 추가해야 되니까 3억이잖아요. 근데 재수하면 또 어떻게 되죠? 또 1억 또 들어가잖아요. 재수 안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어머님. 근데 한 번에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요. 예, 그럼 어머님, 근데 더군다나 원하는 데를 가서 일절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근데 세이브가 돼요. 그럼 어머님은 낭비가 없어지잖아요. 얼마를 버시는 거죠? 4억에서 5억의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애들은 인지는 못하지만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차라리 그거를 애들의 통장이나 아니면 배낭여행 시켜주는데 어머님 투자하세요. 네. 왜 그래서 특목을 보내는 거지 특목 가서 좋은 입시하라고 보내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부분에서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의 역량은 애들이 그걸 배워온 코스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 애들이 배우는 것보다 대학 부설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 가끔가다 영재학급 하잖아요. 예, 영재학급은 교육청 영재교육원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청 영재교육원보다 경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있는 그런 영재학급들을 보내서 오히려 교육시키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요. 자, 이번에 그 경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그 영재원이 이름이 그 KFC예요. 그래서 맨날 놀리는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네. 근데 그 KFC를 그 애들이 못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들 스스로들이 그런 거에 약간 욕심을 낼 수 있는 단계까지를 끌어주는 게 저희들 몫이고요. 가서는 어떻게 되죠? 잘한단 말이에요, 진짜. 저희 과학팀장님이 여팀장님이 경기초등학교 애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반은 어머니 다 영재원을 갔어요. 네, 근데 애들이 어머니 지금도 공부를 신나서 해요. 그렇게 뛰어놀면서 재밌게 하는 애들은 저는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고 걔네들이 경쟁을 생각할까요? 경쟁 생각 안 해요, 어머님. 걔네들은 오직 그냥 내가 이길 걸 생각하는 거지 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내가 이겨봤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영재교육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재교육원 준비를 갖다 할 때는 사실 어머님 이런 뭐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죠. CMS는 이번 개강해가지고 벌써 수업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어머님 CMS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건 저는 교재만 높게 평가해요. 네, 왜 CMS 교재는 교육청 시험 문제 적중률이 70% 정도 됩니다. 네,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100%는 아니에요. 오히려 퍼센트가 조금 더 높은 거는 와이즈만 교재입니다. 네, 와이즈만은 전통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듬어서 교재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 적합한 전문 선생님이 없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는. 네, 오히려 저희 쪽에는 이상하게 그 선생님들이 영재교육원에서 가르치시던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여기서 수업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요. 네, 저희는 복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영재교육원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이 단계가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의 그런 교수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학원 강사는, 저도 학원 강사지만 그래도 저는 교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걸 할 때 애들을 어머님 여기서 대할 때 어린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키가 낮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저희도 허리 아프지만 애들이 어머님 올려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올려다 보면 애들이 어머님 선생님을 올려다 보는 일이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 꿇고 눈높이 맞춰서 봐야 돼요, 어머님.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새 그래서 원장님들이 선생님 뽑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영재교육원 준비에서 어머님 이런 평가 기준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제발 부탁인데요, 어머님. 모집 요강이 나오면 진짜 모집 요강은 다운로드 받아서 꼭 좀 봐주세요. 네, 저 왜 그러냐면 이거를 모집 요강을 이렇게 나오면 모집 요강 숙지가 안 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설명회 와서 듣고 간 게 다예요. 네, 안 됩니다, 어머님. 예, 그러니까 안 되면 어머님 제가 진짜 블로그에다가 상세하게 써놓을 테니까 블로그라도 꼭 보세요. 자기가 보내고 싶은 영재교육원이 어떤 영재교육원인지를 모르고 그냥 시험 준비해가지고 보내는 건요, 어머님 진짜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애 성향에도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약간 그 이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님 글 잘 쓰는 애들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딱 1년 맛볼 거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에 보내겠어요. 왜? 걔네들은 시험 볼 때 장문 에세이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글 잘 쓰는 애들이 오히려 더 유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서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은 가가지고 종합적으로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제가 항상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주제들이 꼭 연차별로 한 번씩 해가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코딩 들어가죠, 수학 들어가죠, 과학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템포로 다 끝내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이 프로그램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점점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추가가 되어지면 내가 배울 수 있는 그 주제에 합당한 주제가 있는지, 관심 있는 주제가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브릿지 과정을 했지만 선발은 8월입니다. 8월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8월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초등학교 2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아이들이 초등 과정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서 내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학년들 같은 경우엔 초등학교 5학년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트랙에서 아이들을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영재교육원의 트렌드 중에 또 하나가 그 소프트웨어 과정 들어가는 거 말고 그다음에 그 의공학이라고 해서 의공학 분야가 하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천대학교가 먼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경기도권에서 들어간 데가 바로 동국대학교입니다. 네, 동국대학교 영재교육원이 의공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트렌드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약간 의공학이라고 하는 부분과 가천대학교의 융합과정은요, 고려대 영재교육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바뀌지 않았던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이 바뀌고 있거든요. 융합으로. 네, 그리고 안 바뀐 데는 딱 두 군데입니다. 서울대하고 연세대만 안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아이가 이제 그 영재교육원을 다니게 되면 내가 어떤 내용을 갖다 배우게 될지를 알고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덜어줘야 돼요, 어머님. 네, 영재교육원 보내는 거를 어머님 생각하시면 이제 합격하면 2단계 코스를 어딜 생각하죠, 우리는? 영재학교나 과거를 생각하죠? 어머님 진짜 유리해져요. 어디서 유리해지냐면
2차 시험까지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학원 다녀야 돼요. 네, 근데 3차에서 면접 볼 때, 관찰 면접할 때 실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기획하거나 내 면접에 대한 심층 면접을 할 때 내 스스로가 준비를 안 해도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어머님 한가영 2차 면접을 2학년만 10명을 갖다가 시험 봤거든요. 장영실 전형을. 근데 둘 됐어요, 둘.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정말 좀 의외의 이야기인데 어머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머님, 저는 솔직히 떨어질 줄 알았다. 네, 근데 그 떨어질 것 같았던 아이들이 붙고 오히려 붙을 것 같던 아이들은 안 됐어요. 근데 이유가 뭘까? 이 생각을 갖다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를 안 봤어요. 딱 한 가지. 뭘 안 봤냐면 그 한과형 같은 경우에는 장영실 전형에 그 낼 때 500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요약본 적어서 내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는 안 봤거든요. 예, 근데 그 500자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네, 그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한과형은 패턴이 있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쓸 때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 서류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들이 거의 일정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이번에 그 500자 쓰기에 대한 부분의 요약본을 갖다가 안 본 게 하나의 좀 약간 이제 그 페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2학년 애들이 어머님 다 하나같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년에 또 할 거예요, 선생님. 네. 올해 너네가 해서 좀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년에 또 할 거예요. 저는 제가 한과형을 꼭 가고 말 거예요. 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갖다 하니까 어머님 어떻게 되죠? 내년에 갈 애들이 많아진 거죠. 올해 일반 전형은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걔네들은 일반 전형으로 가겠다고 아예 선언을 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반 전형을 준비해서 내년에 일반 전형에 합격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과형에 가는 목적,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네, 카이스트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재교육원이 그런 꿈을 심어주는 하나의 기능을 갖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원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디서 그걸 듣느냐? 여기에서 어머님, 영재교육원에서요. 이런 전체 그 영재학교의 설명회들을 다 올려줍니다. 네, 그러면 올려주면 애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럼 가고 싶은 영재학교들이 다 꿈에 그려져요. 1위가 어디냐? 한과형이고요. 2위가 어딜까요, 어머님? 서가형 아닙니다. 네? 세종? 아, 세종예술영재는 아니에요. 세종예술영재는 애들이 다 세종과고로 알아요. 네. 네, 세종과고 서울에 있고 세종예술영재는 저쪽에, 네, 밑에 있죠? 네. 어디일까요, 어머님? 꿈에 그리는 학교. 제일 만만하게 보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네. 왜? 대구가 이번에 수시 입결이 어머님 최고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알아요. 네. 그래서 난 여기 가면, 아, 나는 편하게 갈 수 있구나.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알고 지금 대구가 애들 그 가고 싶은 학교 중에 2위예요. 그리고 이제 서과형은 좀 이제 만만해지면 이제 그때 버튼을 누르겠죠. 네, 그 서과형을 누르는 버튼은 3학년 때 어머님 하고요. 인천에서 그렇게 서과형을 많이 지원시킵니다. 네, 인천은 왜 서과형을 많이 지원시키냐면 가깝잖아요. 가깝고 인천 예술영재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한 1학년, 2학년의 전초전으로 서과형을 무조건 지원시켜요. 네, 근데 그 인천의 예송중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머님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한 학교에서 이 예송중학교가 어디냐면 인천 예술영재 바로 옆에 있습니다. 10명 보냈습니다, 어머님. 교장 선생님의 의지입니다. 네, 교장 선생님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거는 민감하게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여기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학교가 한동안 이제 제일 여기 전체 세계구에서요, 어머님 제일 잘하던 중학교였어요. 네, 한동안 네, 쑥 가라앉아가지고 학교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바뀌었어요. 네, 이번에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중학교가 원촌하고 겨뤘을 때 저는 원촌중학교하고 레벨이 같을지는 않을 거고 훨씬 앞지를 것 같아요. 네, 원래 서울중학교가 전체 모든 여기 56개 학교 중에 1등입니다. 네, 그 위상을 지금 다시 찾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 일단 공부하는 방식이 바뀌겠죠, 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머님 눈여겨보시고 중학교 보내는 것부터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왜 중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냐? 일단은 그래야 어머님 고등학교 갈 때 입시에서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 지금 초등학교 때 어머님 생기부 띄워보신 분 없나요? 초등학교 생기부 안 띄워보세요?
어머니 저번에 오셨잖아요. 왜 안 떼보세요? 네? 안 됐어. 아, 떼보세요, 어머님. 생기부 어머님 초등학교 생기부 전체 다 들어가요. 네, 생기부 다 들어갑니다. 생기부에서 어머님 미공식, 미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선생님들이 어느 학년에서 내 아이한테 집중을 해줬는지 그걸 갖다 꼭 확인을 하세요. 왜? 어머님 나중에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추천서를 누구한테 받을지를 어머님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추천서 받으면 나한테 관심 없는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어머니 추천서를 갖다 적을 때 추천 안 함, 추천함, 네, 적극 추천이 있는데 선생님에게 이걸 부탁하면서 우리는 미안해 해야 될까요? 미안해 하지 말아야 될까요? 미안해 하지 말아야 돼요? 아, 여기 어머님 혹시 선생님 안 계십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 근데 미안해 하셔야 돼요, 어머님. 왜? 선생님이 적극 추천이라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질문 문항이 8개가 또 열려요. 네, 그거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채우려면요, 질문도 되게 구체적이어서요, 다 뒤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죠? 어머니 포트폴리오 갖다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아, 내 아이가 적극 추천 버튼을 눌렀구나. 그러면 뭔가 도와드릴 거 자료를 챙겨가지고 빨리 갖다 줘야 돼요. 네. 나중에 어머니 그 영재학교 입시를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하게 되면서 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런 일이 겪게 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가서 아이의 이걸 서류를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적을 때 어머님이 정말 떳떳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최근에 이제 영재교육원도 뭐가 중요해졌냐면 인성이 중요해져서요, 어머님. 예, 저는 초등학교 때 개인적으로 만약에 적히는 거에 난에 회장에 대한 부분에 이력이 있으면요, 저는 꼭 하라고 얘기를 해요. 회장은 점수 1점, 네, 3개면 3점. 3점은 뭐하고 똑같다? 전교 회장하고 똑같다. 네, 그래서 그 공식이 2006년에 있었는데 그 2006년에 그 산술평가 내던 부분이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네, 질문을 받는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어머님. 영재교육원의 대표적인 질문이고 이 질문은 네, 꼭 시키고 가셔야 됩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영재교육원에서 실험을 하다가 친구하고 의견이 서로 이렇게 갈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때 그 친구하고 다투게 되어졌는데 그 친구하고 어떻게 화해를 갖다 하게 될지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질문입니다. 이 질문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면접 때의 상황입니다. 네, 왜? 우리는 이기는 법을 배웠지 그거에 대한 협의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어머님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가식적으로라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영재원 준비는 어떻게 할 건가? 질문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네, 봤죠? 질문을. 근데 영재원 준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갖다가 보통 하세요. 부모님들이. 이제 그러면 일단은 여기 질문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어머님께 이런 질문을 갖다가 또 하죠. 어떤 영재원에 어머님의 자녀를 네, 보내실 건지. 그러니까 어머님의 자녀가 어떤 영재원에 적합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거꾸로 묻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굉장히 강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지금 이제 약간 작년, 재작년에 모집을 안 했던 고려대학교가 맞고요. 근데 고려대학교는 지금 올해 들리는 얘기로는 영재교육원 모집을 올해도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양대 영재교육원 오픈되면 올해 굉장히 핫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으로 우리가 간다고 하면 오히려 성균관대가 좀 더 쉽다. 그리고 이제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하고 좀 달라지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학습적인 선행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가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부분에서 최근에 그래도 10% 정도 되는 비율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사고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높이 사주는 것, 그게 바뀐 점입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경기 과거에 선발 방식의 변화를 갖다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경기과고에서 정보 영재들을 갖다가 선발하는 방식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문제를 틀린 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틀렸는데 그걸 갖다가 감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얘가 이걸 어떻게 추리를 갖다 해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제시되어진 과제를 통해서 얘가 어떤 성장을 거쳐왔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재원에 대한 선별을 갖다 할 때는 영재원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부분을 먼저 선택해야 될 건지 결정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습적인 그 선행 진도가 빠른 친구들은 연대를 권합니다. 중등부 같은 경우엔. 근데 서울대 영재교육원은 일단 탐구적인 부분에 대한 능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수학 과정과 수리 정보 과정을 제외하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중등 과정 과학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진도가 좀 안 돼서 머뭇거리는 데 있어서는 서울대 영재교육원이 훨씬 쉽고요.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수학과정 같은 경우에는 KMO에서 입상자나 수학이 적어도 수원 정도 나가고 있는 경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영재교육원에 꼭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를 어저께 오신 어머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학습을 갖다가 정리정돈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학교 교육하고 아이비 교육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 약간 영재교육원의 그 트렌드가 좀 작용을 하는데요. 최근에 어머님이 이제 그 서울대를 나중에 보내보시면 아시는데 서울대학교 어머님 그 대학생이지만 과제가 있습니다. 무슨 과제가 있냐면 책을 한 학기당 20권 정도를 읽기를 숙제로 내줘요.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을 갖다가 20권 읽는 거에 대해서 어머님 상도 줍니다. 근데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 대학생인데도 왜 그걸 할까요? 책을 그만큼 읽고 오는 애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 초등학교 때 책을 읽은 애들이 유리해지겠죠? 중학교 때 책을 읽은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고등학교 때 책을 조금 더 읽은 애들이 더더욱 유리해지겠죠? 뭐에서 유리해질까요? 면접에서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왜 이 면접에서 유리해지냐? 책을 읽는데 어머님 옛날 구닥다리 책 말고요. 최신 트렌드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검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입시의 노드의 첫걸음은 영재교육원이다. 자, 그리고 여기 꼭 가지 않아도 영재학교 간다. 이건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NO!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영재교육원에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적으로 그냥 우리가 스스로 역량이 키워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영재교육원 합격률이 어머님 강남권이 굉장히 많았다가 강남권이 최고 제가 이제 그 했을 때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에 들어가 있는 서초, 대치, 송파까지 해서 애들을 한번 인원수를 한번 재본 적이 있어요. 애들한테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한 78%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작년은 안 그랬어요, 어머님. 작년에는 50%가 채 안 됩니다. 그럼 강남, 비강남 쪽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코로나가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역량치가 굉장히 커진 것이 하나의 그 이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강남권은 오히려 그 약간 스스로에 대한 어떤 역량치에 대한 발휘되는 것들이 옛날보다 조금 더 적어진 느낌이 들어요. 공부만 우리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어머님 보세요. 올해 2월 5일 날 그 서울대학교 대입전형 개편에서 그 정책적인 부분에 포럼 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SNU 역량평가를 갖다 하겠다. 그리고 창의적 인재 선발에 대한 부분을 목표로 구현하면서 고교 수업에 대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갖다 기여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고등학교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이게 나왔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는데요. 기존 면접 방식을 탈피하겠다. 이 기존의 면접 방식을 탈피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작년에 서울대 의대가 MMI 면접을 하면서 방을 5개에서 6개로 늘렸습니다. 하나를 더 늘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맞춤형의 심층 역량평가 면접을 갖다 도입한다. 근데 학생들이 어머님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접방에 대한 부분에 순열을 다 고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극방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전공 면접방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질문을 갖다 하는 면접들. 할아버지 노 교수님이 자기가 아기가 돼서 똑같이 면접을 갖다 치릅니다. 다 시켜요. 제 제자가 받은 질문은 지하철에서 임산부하고 그 임산부의 가족이 탔는데 거기 있는 부분에서 대화를 갖다 나누고 있는 것에 대한 역할을 주어진 거예요. 근데 학생한테는 아빠의 역할을 갖다 줬고요.
예, 임산부의 역할은 거기에 있는 남자 교수님이 하시고, 네, 아기는 네, 또 거기에 있는 여자 교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가서 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들 이거 어려워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면접 유형도 공개가 됐고, 자, 근데 문제가 없님 여기 창의적 문제 해결 면접. 내 대학교 입시 시험에 왜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면접에서 이거를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서 볼까요, 어머니? 네, 융합적 과제 수행과 분석적 주제 토론을 갖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 나오는 거냐면 영재교육원 준비 과정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재교육에 대한 어떤 면접 과정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과학토론대회 이제 중요해졌죠. 과학토론대회 같은 경우가 중요해진 이유는 분석 주제 토론에 대한 부분들이 중학교 때 이게 입시에서 되고요.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회를 갖다가 우리가 참여할 때 역삼중은 50팀이 나오지만 네, 다른 데 옆에 있는 팀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면 한 13팀, 14팀이 나와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번에도 대치동에서 이제 된 학교 중에 대명이 또 됐어요. 서울시 본선을 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머님, 그 학교에 약간 그런 방법적인 것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를 올려보낼 때 한 팀 보내는 것보다 다중팀을 올려보내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근데 그런 다중팀을 갖다 올려보내서 학생이 평가를 갖다 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상은 학교 대회까지가 있는 상이기 때문에 서울시 본선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의미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초등학교에서의 그 시작은 어디가 출발점일까? 자, 초등학교에서의 출발점을 어머님 여기서 말씀드리면 가천대로 하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서울교대로 하면 초등학교 3학년이고 수과학적으로 하게 되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자, 근데 이 대체 MSG는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영재교육원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갖다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 하는 이유는요. 네. 사실 학생들에 대한 어떤 융합교육을 갖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압도적으로 저희가 많이 냈다는 이야기는 전체 그 중등영재원은 28명이고 대학부서는 75명입니다. 최종 집계된 게. 그리고 영재원 TV를 통해서 만약에 된 친구가 있다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단일 학원으로서는 거의 압도적인 최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또 신경을 쓸 거기 때문에 그 신경 쓸 멤버들이 이제 구성이 됐고 그 멤버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를 갖다 해나갈 거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님들께서 영재교육원 준비할 때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이 있죠. 네, 성향 파악,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본 학습 준비. 자, 영재교육원을 가고 있는데 어머님 서울교대를 갖다가 지원하는 친구가 수학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답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네,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어머님 그거를 교과 수학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영재원 수학을 다시 시키세요. 어머님 그거 아시죠? 성대경시 준비하는 수학과 교과 수학은 별개잖아요. 사고력 수학하고 교과 수학 별개잖아요. 영재원 수학하고 교과 수학 별개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영재원 수학에 맞게끔 그 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원 목표를 갖다가 우리가 정한 뒤에는요, 어머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이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 주세요. 저희가 보통 4학년들이 그 영재교육원에 지원을 할 때 서울교대와 그다음에 성균관대 동시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끔 이제 성균관대 지원을 하니까 교대 소프트웨어 과정을 또 지원해서 3개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요, 어머님 어느 거를 중점을 둘까 고민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서울교대하고 성균관대면 서울교대가 중점입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서울교대에서 이런 질의응답이나 테스트 갖다가 준비를 하다가 보면 써야 되잖아요. 쓰기 능력이 잘 되면 성균관대에서 쓰기 능력은 그렇게 크게 아쉽지 않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게 주고 어떤 게 부가 될지. 네. 근데 서울교대가 이제 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코딩을 어느 정도 했고 만약에 좀 더 이게 낮춰서 쓰고 싶다 그러면 교대 소프트웨어 과정하고 성균관대를 갖다가 지원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영재원의 특성들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영재원 인재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심화 교육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역량치를 갖다가 이 6회 수업에서 우리가 길러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재원 트렌드는 이제 예전에는 어떤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서 먼저 한 친구들, 선행학습이 완전히 많이 되어 있는 애들을 갖다가 선호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선행학습은 한 거고요.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안전하게 학습되어진 학생들을 갖다가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애들을 선발을 해서 영재교육원에서 가르치려고 면접을 갖다가 강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실력적인 부분에서 선행학습을 많이 한 것에 너무 만족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행학습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만족했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가 꼭 뒤에 나와요. 정말 빨리 시켰는데 왜 떨어졌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어머님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제가 여기 써놨죠. 실력은 좋은데요. 네, 문제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머님 저희 어른들은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애들은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애들 못합니다. 지금 이게 어머님 이게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해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머님? 어머니 저 한 가지 물어봐야 돼요. 엄카가 뭔지 아세요? 그쵸? 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었거든요. 근데 엄카 하는데 네,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에 엄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가 봐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애들 용어를 문제에 그대로 넣지 않는 한 문제에 대한 부분의 해석을 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 논술학원 간다고 어머니 느나요? 안 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어머님? 왜 그럴까요? 네? 아니에요. 어머님, 책 보는 것보다 저희가 이걸 많이 안 해서 그래요. 대화를 안 해서 그래요, 대화. 네, 다 뭘로 하죠? 진짜 심각한, 이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경우를 봤는데, 식당에 갔는데 가족이 딱 3명이 있어요. 엄마, 아빠, 애 초등학생 같아요. 세 분 다. 근데 진짜 밥 나오는 15분 동안 단 한 번도 고개를 안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혼자 가서 밥 먹고 있는데 그걸 보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어머님,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애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대화를 갖다 안 해봐서 그 대화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애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학원에 오면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할 때 좀 이게 약간 대화를 좀 많이 들어주시고 대화를 많이 하는 거를 네, 이게 다그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해주시면 네, 내용적으로 애들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해야 될 거는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는 시간에 투자를 해서 3, 4년 후에 네, 애들이 뭔가를 갖다 해야 될 때, 입시를 해야 될 때 그거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창의 문제 해결력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어머님께서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제가 이거를 한과형 문제라고 해서 넣어놨습니다. 이건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 저희 지금 현재 영재원 TV에도 내용이 올라가 있고 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영재 학교 문제이다가 아니라 영재원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재원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왜 여기서 영재학교에서 이렇게 내고 있을까? 근데 이 문제가 어머님 또 언제 나온다고요? 대학교 모의 면접에서 역량평가로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훈련이 되어지면 자기가 이걸 어떻게 답을 갖다 해야 될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머님 코딩 배운다고 코딩으로 요새 발명이나 전람회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근데 코딩을 갖다가 하는 경우엔 이 작품들이 어머님 대부분 다 어떨까요? 다 똑같아요. 어머님들 비싼 돈 주고 하시지만 작품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작품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무엇을 갖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는 결국 우리가 순수과학인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지구과학으로 바꿔서 그걸 가지고 탐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영양치를 갖다 길러줘야 되는 거지, 네, 만드는 거에 집중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가르쳐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확장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그런 걸 가르쳐줬으면 여기에 적용을 해서 써먹을 수 있도록 애의 이야기를 갖다 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재원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선생님으로부터의 관심, 추천서를 써야 될 때 어떤 관심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의 그 관심 관리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인권조례에 대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추천서 쓰는 것도 선생님들이 예전에 거부를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학생 인권조례 폐지가 됐습니다. 서울이 두 번째 도시.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선생님이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새 최근에 이제 학폭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학폭은 학생부의 기록은 안 되지만
거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빨간 줄 스크래치 가듯이 2년 동안 거기에 흔적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걸 알면 빨리 어떻게 돼요? 전학시키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그분 문제가 생기면 어머님 2년 정도를 자숙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 이게 왜냐면 요새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딜 가서든지 언제든지 뭔가 터지더라고요. 요새는 SNS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걸 가만 안 놔둬요. 절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덮기보다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자숙하고 빨리 일을 마무리 짓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재교육원 우리 준비는 어머님, 시작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뭐 사실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선택들을 갖다 하시다 보면 대부분들 다 이거를 하세요. 학원이나 책 읽기.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재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내용을 갖다 할 때 올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일 추진 중에 이거를 좀 관심 있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영재성 검사를 저희가 이제 할 건데 성향 검사를 또 하고 학문적성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영재교육원이 어느 쪽이 맞다라고 하는 거를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에 어떤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작성하시는 컨설턴트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늘 오신 어머님들한테는 혜택을 드릴 거예요. 다 무료로. 저희 왜요? 좋으세요? 저희가 어머님 여기서는 이게 저희가 이거 미리 말하면 이 솔루션은 뭐가 있냐면 영재성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KMO 유무형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 학교 유무형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가실 때 어느 부분에 대한 것들에 이렇게 따라가서 내 최종 목적지에 이게 적합한가 아닌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게끔 전문 컨설턴트가 이게 하고, 저희랑 영재원 TV에서 같이 했던 김창식 소장은 이번에 그 티처스2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좋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컨설턴트들이 어머님께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데, 저희가 지금 모신 분은 지금 최근에 이제 있는 직장은 클러스, 지금 온라인 업체고, 엠베스트에서 우리가 메가스터디에 계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단계에 또 계셨었고, 이쪽으로만 지금 거의 한 20년 이상을 지금 하신 분인데, 저희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저희 영재원 결과들은 많잖아요. 애들 정보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분석을 하셔서 적합한 그 내용들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분이 인지심리를 통해서 애들에게 학습 동기 부여하는 프로그램까지 저희 학원에 좀 도입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어머님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겠습니까?